아침에 거울을 보시면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얼굴을 비춥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피부입니다. 예전보다 더 건조해지고 칙칙해지고 눈가와 입가의 주름은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굴 위에 새로운 흔적을 남기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속으로 이런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60세 이후 피부 노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조절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요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60 넘으면 피부 관리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바르고 약을 챙겨 먹어도 예전 피부를 되찾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현대의학은 여전히 우리 몸이 재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피부는 충분히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보다 더 탄력 있고 생기 있는 피부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생활 방식과 꾸준한 관리에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나이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신가요? 세포 재생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시나요? 밤에 깊이 숙면하시나요? 이 모든 것이 피부 위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피부가 달라지면 단순히 거울 속의 모습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 에너지와 자신감도 함께 달라집니다. 제 진료실에도 선생님, 요즘 피부가 너무 늙어 보여서 걱정이에요. 라며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오신 줄 알았지만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꾼 지 몇 달 후 본인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67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보기 좋아요. 이제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게 즐거워졌어요. 피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름 자체가 가장 큰 적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탄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피부가 축 처지고 탱탱함이 사라지면 주름보다 더 빠르게 노화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핵심 원인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피부 구조를 지탱하는 단백질 섬유. 그것이 무너지면 젊음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콜라겐을 지키고 키워야만 주름을 줄이고 전체적인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피부는 여전히 변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흔적을 남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습관과 현명한 선택만으로도 피부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부 속의 조용한 영웅, 바로 젊음을 결정짓는 토대인 콜라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콜라겐은 단순한 미용 성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피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진피층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바로 콜라겐 섬유입니다. 콜라겐이 충분히 단단하게 엮여 있으면 피부는 매끄럽고 탱탱하며 빛을 받을 때 반짝이는 탄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콜라겐이 끊어지고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의 기둥이 삐걱거리는 것처럼 피부도 무너집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늘어지고 결국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20대, 30대에는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가 자연스럽게 팽팽합니다. 하지만 40대를 지나면서 콜라겐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여성의 피부 콜라겐은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피부 건강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커다란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콜라겐 감소는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외선, 흡연, 설탕 섭취, 수면 부족 등이 모두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나이를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콜라겐을 지켜내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에게 콜라겐은 내 집의 기초공사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벽도 무너지지 않고 지붕도 안전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에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기초인 콜라겐이 무너지면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초가 튼튼하면 약간의 주름은 있어도 피부 전체가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콜라겐을 지키고 보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아직도 학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연구는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콜라겐을 섭취하면 실제로 피부 탄력이 개선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섭취한 콜라겐이 소화 과정에서 잘게 분해되기 때문에 피부까지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환경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 C를 곁들이면 우리 몸은 스스로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또 햇볕을 조심하고 흡연과 과도한 당분을 줄이면 콜라겐이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마치 집을 새로 짓는 것과 동시에 기둥을 썩게 만드는 벌레를 막아내는 일과도 같습니다. 저는 몇 해 전 62세 남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주름은 그냥 나이 탓이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전혀 바르지 않았고 단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결국 피부는 나이보다 10년 이상 늙어 보였지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단백질과 비타민 C를 늘리면서 6개월 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주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피부가 탱탱해지고 표정이 훨씬 밝아진 겁니다. 이처럼 콜라겐은 단순히 젊어 보이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기둥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옅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거울 속에 웃음이 돌아오는 순간 당신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콜라겐을 지탱해주는 첫 번째 원천, 바로 음식 속에 숨어있는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탁 위의 음식이 피부의 기둥을 다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식탁 위에서 당신의 피부를 지탱하는 콜라겐의 원재료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콜라겐을 화장품 성분 혹은 보충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공급원은 사실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몸속에서 콜라겐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가 충분해야 하는데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과 특정 아미노산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생선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뿐 아니라 멸치와 같은 작은 생선에도 풍부한 단백질과 함께 피부를 지탱하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생선뼈와 머리를 푹 고아낸 국물은 단순한 보양식이 아니라 콜라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 어르신들이 뼈 국물 마시면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말씀하시던 것도 과학적으로 무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음식은 콩류입니다. 두부, 청국장, 두유 같은 식품은 피부 재생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을 제공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여 폐경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피부 탄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 여성분들께는 콩류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라고 늘 권해드립니다. 뼈를 푹 고아낸 곰탕이나 설렁탕 역시 콜라겐 원료가 가득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지고 염분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을 깔끔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되 심혈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대학 연구팀은 닭발, 돼지 껍질 등 동물성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먹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피부 탄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단순히 많이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음식 속 재료는 몸속에서 흡수되는 과정과 함께 다른 영양소의 도움을 받아야 온전히 피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적으로도 음식은 피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곰국, 도가니탕, 추어탕 등이 피부와 관절에 좋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속 편한 음식이라 여겼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 피부가 변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는 70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늘 나는 화장품에 돈 쓰지 않고 대신
음식을 잘 챙겨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피부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탄탄했습니다. 물론 주름은 있었지만 얼굴 전체가 건강해 보이고 혈색이 좋아 친구들 사이에서 늘 동안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매일 빠지지 않고 드셨던 두유 한 잔과 생선 반찬이야말로 최고의 화장품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음식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콜라겐 합성의 기초지만 이를 제대로 연결해주는 또 다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만약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와 벽돌만 있어서는 건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단단히 붙여주는 시멘트가 필요하듯 콜라겐에도 조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중요한 조력자, 비타민 C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콜라겐 합성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비밀 병기이자 피부 건강의 열쇠입니다. 콜라겐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이 피부 속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없이는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콜라겐의 목과 나사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재와 철근이 있어도 그것을 단단히 고정할 못이 없다면 집은 금세 무너져 내리듯 콜라겐도 비타민 C가 없으면 피부 속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가 흔히 감기 예방 비타민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피부 건강에서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콜라겐 합성 과정에서 효소가 작동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하죠. 연구에서도 비타민 C 섭취량이 충분할수록 피부의 탄력이 유지되고 상처 회복이 빠르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비타민 C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과일과 채소입니다. 귤, 오렌지, 딸기, 키위 같은 신선한 과일은 물론 빨간 피망, 브로콜리, 토마토에도 풍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전통 식단 속에도 비타민 C 공급원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 속 배추와 고춧가루는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C의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김치를 먹으면 어느 정도 비타민 C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열과 빛에 약해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를 끓여서 마시는 사람은 없지요. 날 것 그대로 또는 최소한의 조리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예전 환자분 중에서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는 65세 남성분을 기억합니다. 늘 피곤하고 얼굴이 푸석푸석하다고 호소하셨는데 알고 보니 매일 밥, 고기, 국만 드시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거의 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 매일 아침 귤이나 토마토를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2달 뒤에 오셔서 피부가 환해지고 상처도 잘 아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본 것이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고용량 비타민 C 보충제가 피부에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얻는 비타민 C와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결핍 상태에서는 피부가 급격히 늙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충제를 무조건 거부할 필요도 맹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단순히 피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비타민 C를 챙기면 피부와 동시에 전신 건강까지 챙기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유머를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타민은 젊은 사람이나 먹는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회복하는 힘은 줄어들고 외부 도움은 더 필요합니다. 즉, 젊을 때보다 나이 들었을 때가 더 비타민 C가 절실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필수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 이야기만 하다 보니 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과 미네랄, 특히 아연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콜라겐은 몸속에서 결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콜라겐을 떠올리면 대부분 콜라겐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기초 재료가 되는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애초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또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아연 같은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콜라겐은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이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피부 속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속 세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입니다. 피부뿐 아니라 근육, 혈관, 호르몬까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흔히 나타나는데 피부 역시 같은 원리로 탄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챙기지 않고 콜라겐만 바라보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흔히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콜라겐 합성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더뎌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아연이 부족한 환자들은 작은 상처도 오래 낫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에서 이 영양소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단백질은 두부, 달걀, 닭가슴살, 생선, 콩, 우유 같은 일상식품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연은 굴, 소고기, 호박씨, 땅콩 등에 풍부합니다. 한국의 겨울철 별미인 굴전이나 굴국밥은 사실 피부 건강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평생 채식을 고집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단이었지만 단백질과 아연 섭취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쉽게 멍이 들었으며 머리카락도 빠르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부와 콩, 견과류를 더 드시고 아연 보충제를 소량 권해드렸더니 몇 달 후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예전엔 얼굴이 늘어져서 거울 보기가 싫었는데 요즘은 얼굴빛이 환해졌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 의견이 다릅니다. 단백질이나 아연을 보충하는 것이 피부 탄력 개선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피부가 훨씬 빨리 노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콜라겐을 지키려면 콜라겐 자체뿐 아니라 이를 떠받치는 재료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는 점이지요. 나이가 들면 밥맛이 줄어 단백질과 아연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는 나이도 많으니 그냥 대충 먹어도 된다 라는 생각은 피부와 건강 모두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균형 잡힌 단백질과 미네랄 섭취가 절실합니다. 이제 콜라겐을 위한 든든한 재료들을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는 반대로 콜라겐을 무너뜨리는 적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어떤 습관이 우리의 피부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을 잘 지키고 싶으시다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보충제를 챙겨도 일상 속의 나쁜 습관이 콜라겐을 파괴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정성껏 집을 지어놓고도 매일 조금씩 벽돌을 빼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 번째 적은 자외선입니다. 햇볕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깊이 침투하여 콜라겐을 끊어버리고 피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햇볕을 자주 쬐는 사람의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며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햇볕은 건강에 좋다라는 오래된 믿음 때문에 모자를 쓰지 않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일수록 자외선 차단이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적은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독성 물질은 피부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산소 공급을 줄입니다. 그 결과 피부가 칙칙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같은 나이라도 피부주름이 훨씬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무슨 금연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피부와 건강에 이익을 줍니다. 세 번째 적은 과도한 당분입니다. 단 음식을 즐기면 혈액 속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당화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콜라겐이 딱딱해지고 탄성을 잃습니다. 쉽게 말해 설탕은 콜라겐을 굳어지게 만들어 피부를 푸석푸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자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같은 연령이라도 피부가 훨씬 빨리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콜라겐은 밤에 몸이 회복할 때 주로 합성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이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특히 새벽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며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스스로 빼앗는 셈입니다. 이 네 가지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4명의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흡연, 당분, 수면 부족. 만약 지금까지 열심히 콜라겐을 챙겨왔다면 이제는 이 도둑들을 집 밖으로 내쫓을 때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분 섭취와 콜라겐 파괴의 직접적 연관성은 일부 연구에서만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각심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햇볕은 아침에 10-15분 정도 가볍게 쬐되 장시간 노출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햇볕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거칠고 주름이 깊었지만 무엇보다 자외선으로 인한 검버섯과 피부암 초기 증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치료와 함께 모자, 긴팔옷, 자외선 차단제를 습관화하자 피부가 한결 안정적으로 변했고 환자분은 이제야 내가 몸을 지킨다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콜라겐을 파괴하는 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콜라겐을 직접 보충하는 방법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시중에는 수많은 콜라겐 보충제가 넘쳐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 다음에서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TV 광고나 약국 진열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건강식품 중 하나가 바로 콜라겐 보충제입니다. 분말, 젤리, 캡슐, 음료까지 형태도 다양하지요. 그런데 정말 이런 제품들이 피부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효과일까요? 이 문제는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피부 수분량과 탄력이 실제로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합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8주 동안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한 그룹은 피부 주름이 완화되고 보습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연구에서는 소화 과정에서 콜라겐이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 단백질을 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콜라겐 보충제는 완전히 효과 있다 또는 효과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효과를 보려면 최소 몇 주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왜 달라진 게 없지? 라고 실망한다면 잘못된 기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차가 크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품 선택입니다. 시중에는 저가 제품부터 고가 수입 제품까지 다양하지만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콜라겐 분자의 크기, 원료의 출처, 첨가된 성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은 콜라겐 합성을 돕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해양성 콜라겐 생선에서 추출한 것이 흡수율이 더 좋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6세 여성분은 광고를 보고 하루에 수십만 원짜리 콜라겐 제품을 섭취했지만 생활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늦게 자고 단 음식을 즐기며 햇볕 차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부 개선 효과는 거의 보지 못했고 본인도 괜히 돈만 썼다고 실망하셨지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제는 생활 습관을 지탱하는 작은 도구일 뿐 주인공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안전성입니다. 대부분의 콜라겐 보충제는 큰 부작용이 없지만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나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해양성 콜라겐 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콜라겐 보충제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드실 거라면 2-3개월 꾸준히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동시에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콜라겐 보충제는 마치 보조 바람과 같습니다. 이미 탄탄히 쌓아올린 건강습관의 불꽃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더 잘 타오르지만 나무도 없이 바람만 불면 불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서양의학이 강조하는 보충제와 과학적 연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방과 전통 음식, 그리고 현대의학의 지혜가 만나면 피부와 콜라겐 관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동양과 서양의학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바로 몸의 균형을 지키고 회복력을 높여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입니다. 콜라겐 관리에서도 이 두 가지 접근이 흥미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은 주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어떤 영양소가 콜라겐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가를 따집니다. 단백질, 비타민 C, 아연 같은 영양소를 강조하고 보충제와 임상 연구를 통해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지요. 반면 한의학이나 전통의학에서는 피부와 콜라겐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장육부,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동양의학에서는 간이 혈액을 주관하고 피부와 눈의 윤기를 책임진다고 봅니다. 또 신장은 뼈와 머리카락, 전신의 근본 에너지를 관리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피부가 칙칙하거나 주름이 심해지면 간과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는 약재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로 콩, 검은깨, 구기자 같은 식품은 한방에서도 피부와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미용탕, 즉 피부를 맑게 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보양탕이 존재했습니다. 도가니탕, 추어탕, 곰탕 같은 음식은 단순히 영양만이 아니라 피부가 탱탱해진다는 믿음과 함께 전해 내려왔습니다. 현대 영양학으로 보아도 이 음식들은 콜라겐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양에서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나 펩타이드 보충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흡수율과 효과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연구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더 균형 잡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0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매일 저녁에 따뜻한 한방차를 드시고 일주일에 2번은 곰탕을 드셨습니다. 동시에 병원에서 권한 비타민 C와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챙기셨지요. 몇 달 뒤 그분의 피부는 확실히 탄력이 회복되었고 주름도 완화되었습니다. 본인은 전통과 현대를 같이 챙기니 마음도 든든하다며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두 세계를 통합하면 몸과 마음 모두 만족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어떤 학자는 전통 음식의 효과는 심리적 위안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연구자는 실제 영양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요. 진실은 아마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몸은 단순히 영양소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해야 피부와 건강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전통 음식을 즐기시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영양소도 놓치지 마세요. 두 가지가 만나야 피부와 건강이 균형을 찾습니다. 이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지혜를 살펴보았으니 다음 단계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잠,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콜라겐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사실 콜라겐을 지키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충제나 비싼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콜라겐은 밤에 몸이 회복하는 시간에 주로 합성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와 세포 재생이 촉진되지요. 그러나 늦게 자거나 자주 뒤척이며 깊이 잠들지 못하면 이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사람들은 피부 보습력이 높고 주름 형성이 늦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혹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면 피부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늘어나 콜라겐 합성이 촉진됩니다. 또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것이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 회복을 방해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에는 생활 습관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표정이 늘 긴장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확실히 주름이 더 깊고 피부가 더 칙칙했습니다. 반대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웃음이 많은 분들은 같은 연령대라도 피부가 훨씬 건강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이 불면증과 만성 스트레스로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 결과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눈 밑은 늘 어두웠지요. 제가 작은 명상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10분간 호흡을 가다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거죠. 몇 달 뒤 그분은 피부가 맑아졌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부와 마음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콜라겐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명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피부에 해롭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과학적 설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생활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는 거창하지 않은 일상 속 습관이지만 콜라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기반입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보충제보다 먼저 이 기본을 다잡아야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원리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다음에서는 68세 환자분이 단 3개월 만에 피부와 삶의 활력을 되찾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 68세 여성 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그분의 표정은 자신감이 거의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너무 처지고 주름이 깊어져서 거울 보는 게 싫어요. 화장도 잘 안 먹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꺼려져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나이 때문이라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나이에 따라 변하지만 관리와 습관을 바꾸면 놀라운 회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을 챙겨 비타민C를 섭취할 것. 둘째, 두부나 생선을 포함한 단백질 반찬을 몇 끼니에 넣을 것. 셋째,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15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 것. 그분은 놀랍게도 이 지침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변화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피부가 탱탱해 보인다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3달째, 거울 속 자신을 보고 그분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깊은 주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얼굴 전체에 생기가 돌고 피부가 확실히 탄력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화장을 해도 감춰지지 않는 주름만 보였는데 이제는 피부가 달라져서 화장이 훨씬 잘 먹어요. 무엇보다 친구들을 다시 만날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그분의 환한 웃음을 보며 피부가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 바꾼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이 사례가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유전적 요인, 생활 환경,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꾸준히 작은 습관을 지키면 피부는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단 몇 달 만에 달라진 환자분의 모습을 보며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피부는 당신 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피부는 끝까지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것은 단순히 거울 속 변화만이 아닙니다. 사실 콜라겐은 피부뿐 아니라 관절, 혈관, 전신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콜라겐이 피부를 넘어 우리 몸 전체를 어떻게 지탱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은 흔히 피부의 젊음을 지켜주는 성분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 깊숙이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피부뿐 아니라 관절, 혈관, 근육, 심지어 장기까지도 콜라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지키는 습관은 단순한 미용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건강 관리입니다. 먼저 관절입니다. 무릎이나 어깨 관절을 구성하는 연골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 관절통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콜라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피부보다 무릎 때문에 콜라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는 콜라겐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합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개선이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입니다. 혈관벽 역시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지고 쉽게 손상됩니다.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질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피부를 위해 챙긴 콜라겐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내부 장기입니다. 폐, 간, 신장 등 우리 몸속의 여러 장기 역시 콜라겐 섬유로 둘러싸여 있어 형태와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한 성분이 아니라 몸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콜라겐은 화장품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피부가 개선되면서 동시에 무릎 통증이 줄어든 환자, 혈압이 안정된 환자 사례를 보면 콜라겐 관리가 전신 건강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콜라겐 보충제가 관절이나 혈관 건강에 얼마나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지는 아직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균형 잡힌 단백질과 영양소를 통해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피부는 몸의 거울입니다. 피부가 탱탱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단지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의 건강이 함께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피부 관리에 시간을 쓰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콜라겐과 피부 건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히 먹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피부가 젊어질 뿐 아니라 마음까지 젊어지는 여정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희망의 길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콜라겐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과 습관이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생활 습관이 콜라겐을 파괴하는지 하나씩 짚어보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거울 속의 자신을 떠올리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 피부가 다시 예전처럼 빛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20대 피부로 되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촉촉하고 더 탄력 있고 더 건강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신감과 활력은 나이를 잊게 만들어줍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괜찮다,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젊음입니다. 주름이 있어도 미소가 따뜻하다면 그것은 세월을 이겨낸 당신의 품격이자 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 관리란 기적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입니다. 매일 한 잔의 두유, 매일 15분의 걷기, 매일 밤 7시간의 숙면, 이런 소소한 실천이 모여 피부와 몸을 바꿉니다. 큰 돈을 쓰지 않아도, 특별한 시술을 받지 않아도 당신의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의 자신을 지금보다 얼굴이 조금 더 환해지고 친구들이 동안이네라고 말해주며 외출할 때 거울 앞에서 웃음이 절로 나는 모습을. 그것은 결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작은 결심을 하고 하루하루 꾸준히 쌓아 올린다면 반드시 다가올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피부 관리의 진짜 목적은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소홀히 대합니다. 하지만 몸은, 피부는 여전히 당신이 자신을 돌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아침, 거울 속에서 활기를 되찾은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늦지 않았구나. 내 몸은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